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이다부스트, 아다부스트 알고리즘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김양우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지금 XG부스트 쪽을 다루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에이다부스트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를 잡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푸스팅 관련해서 어셈블 관련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결국에 XGB 부스트 그러니까 XG 부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랜덤 포레스트랑 에이다 부스트 쪽 개념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 개념을 잡으시면 그 추후에 XGB 부스트 쪽 이해하시는데 되게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 유닛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 다룰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어셈블, 그러니까 앙상블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통계나 머신러닝 쪽에서는 상당히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앙상블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어, 실질적으로 캐글에서 의미를 말하는 앙상블 모델이랑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앙상블 모델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앙상블이 베깅이랑 부스팅, 베이시안 모델 컨비네이션, 스태킹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캐글이라는 게 지금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컨테스트인데 거기서는 보통 베깅, 부스팅, 스태킹까지 세 개를 주로 활용하는 걸 봤고 베이시안 모델 컨비네이션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일단 여기 두 번째인 부스팅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각자 분야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단 캐글에서는 되게 데이터 형태가 다양하게 좀 분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로봇이 어떤 장판 위에서 움직이는가를 따라서 시그널들을 다음과 같이 10개의 센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시계열 데이터 아닌가? 뭐 뒤에 꺼드릴까요? 네, 그럼 계속 설명할게요.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시계열 데이터다. 그래서 뭐 시계열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런 데이터 같은 거를 보통 캐글에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적 그런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음, 어떤 표현을 한 다음에 뭐 분류하거나 아니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거를 분석하는데 지금 현재 캐글에서는 XGB 부스트랑 라이트 GBM이라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통 대다수를 그러니까 예측과 좋은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룹은 AI 쪽이지만 AI에도 뭐 머신러닝이 포함되니까. 근데 영상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딥러닝 쪽, 그러니까 뭐 CNN 관련된 모델들을 활용하는 게 대다수로 볼 수 있고요. 그래도 CNN과 XGB 부스트, 라이트 GBM 이런 세 개의 모델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모델, 앙상블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XGB 부스트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XG 부스터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9개의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7개에서 1등을 수상한 그 알고리즘 자체가 XGB 부스터고 뭐 그다음 뭐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XGB 부스터랑 아니면 그냥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앙상블을 해가지고 만든 모델 아니면 나머지 11개는 뭐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쪽, 영상 처리 쪽 아니면 보통은 머신러닝 기법이 좀 더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현재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요새는 딥러닝이 짱이다 하지만 각 분야마다에서도 아직 능가할 수 없는 뭐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앙상블 서머리를 할 텐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단 첫 번째로 배깅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배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방이라는 거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낮추고 오버피팅을 좀 더 피하고자 하는 뭐 앙상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일 위에 인풋 샘플을 보시면 인풋 샘플의 개수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서 인풋 샘플에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의 개수가 n''인데 n''이 n의 개수와 동일한 거죠.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데 n과 동일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니까 즉 한번 뽑았다가 다시 넣어서 다시 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중복이 가능한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부트스트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까지 데이터셋을 만든 후에 1번부터 6번까지 모델 각각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합치는 건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평균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다수, 그러니까 어떤 값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뭐 6개 모델 중에서 4개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 5번, 6번은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언급을 했으면 이제 4대2 비율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코팅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평균값을 6개의 값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자체가 있으면 뭐 트레인 테스트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가방같이 생긴 배깅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들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뽑게 되는 거고요. 가장 배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 자체가 랜덤 포레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모델은 이렇게 표현하고 뭐 빨간색 모델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고 하지만 각각의 모델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잖아요. 진한 색처럼. 하지만 이걸 평균을 낸다면 좀 더 좋은 모델을, 정확한 모델을 이렇게 바이어스를 좀 더 낮추고 오버피팅을 좀 더 피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한 거는 이제 부스팅인데, 이 부스팅은 아마 지금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부스팅은 일단 예를 들면 현재 분류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약한 분류기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강한 분류기로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한 분류기라는 거, 아니면 약한 학습자는 뭐냐면, 어, 랜덤 찬스보다는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랜덤 찬스가 10%인데, 그거보다는 높은, 뭐 조금만 높아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약한 분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음, 분류기를 의미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배깅과 관련해서는, 부스팅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말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습기가 뭔가를 학습을 했을 때, 일단 아래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 데이터면 10분의 1씩 웨이트를 주지만, 부스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0분의 1로 줬다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어, 약한 분류기에서 틀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틀렸던 거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태킹인데, 스태킹도 현재 캐글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고, 현업에서도 자주 활용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자체는 무언가를 쌓는다 이야기이지만, 어,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의 컴퓨터 자체가 4명 자체가 187개의 다트를 던졌어요. 그럼 아래와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다트와 테스트 다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총 150 샘플 트레이닝 데이터, 27 샘플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막 해보겠죠. 근데 첫 번째로 해본 게 KNN 알고리즘과 SVM 알고리즘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KNN 같은 경우에서는 K2와 마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록색과 이게 하늘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색, 그러니까 초록색과 이런 색 같은 경우는 네 민트색, 네 이거를 좀 더 구분을 잘할 수 있는 리전이 생성이 됐지만 SV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밥과 수가 던진 지역들을 좀 더 구분하기,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잘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NN에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SVM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 두 개의 모델 자체를 장점만 떼어가지고 새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활용하는 게 스태킹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합치기 위해서 어,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던진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 150샘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Y 밸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5개 폴드로 나눈 다음에 이제 숫자를 매칭한 거고 X, Y는 이제 타트의 그 위치를 의미하고 이거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트루 라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일단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두 가지의 컬럼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팩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직접 다 해요. 그래서 M1과 M2의 컬럼을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non 값이겠죠. 아무것도 지금 들어있지 않는 값들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메타데이터와 테스트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러니까 생성을 해준다기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두 컬럼을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하면 이제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처음엔 트레이닝 메타데이터에다가 이제 이 M1, M2 값을 이제 채워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 M1 값에는 KNN 값을 통해서 얻은 아웃풋을 넣어주고 M2에서는 이제 SVM을 활용한 값을 이제 컬럼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폴드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폴드가 이제 2부터 5까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폴드 1에 관해서 이제 예측한 M1과 M2 값을 각각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드 2에 관해서는 이제 폴드 135, 1345 값을 트레이닝하고 이걸 테스트로 해서 이제 M1, M2 값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도 M1, M2가 있었잖아요. 이 M1, M2 자체는 그 기존에 있었던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전 모델을 좀 장점만 빼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KNN과 SVM 아웃풋끼리의 연관성을 학습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뽑자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스태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프레딕션 값을 구할 때는 이전에 학습했던 피처, X, Y 이런 디스트 프롬 센터 이러한 피처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M1과 M2 그러니까 KNN의 결과값과 M2의 결과값을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모델을 이제 스태킹을 통해서 컴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큐러시가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가 지금 어셈블, 앙상블, 서머리 챕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XGB 부스트를 공부를 하려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공부를 하려면 부스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부스팅을 알려면 또 랜덤 포레스트를 알아야 되고, 그 부스팅에 좀 더 개발된 대표적인 방법이 에이다 부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짚는다면 아마 XGB 부스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활용은 할 줄 아는데 그 그냥 펑션만 불러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라서 한번 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푸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추출을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푸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컬럼, 그러니까 똑같은 트라이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값 자체가 이제 중복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랜덤 셀렉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진짜 정말 많은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오리지널 데이터가 지금 4개 컬럼밖에 안 되니까, 아니, 로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좀 적게만 생성될 수 있지만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일단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 자체가 랜덤하게 포레스트를 생성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백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시전 트리를 앞서서 만들었던 푸트스트랩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트리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많은 트리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할 트리는 이제 2개의 베리어블을 활용을 한다고 일단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자체는 뭐 가슴 통증이 있냐, 아니면 뭐 혈류량이 얼만큼 좋냐, 뭐 이런 거, 무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만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그냥 2개만 할게요. 가슴 통증과 혈류, 이게 순환되는 혈류량 같은 걸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2개를 선택했을 때 앞서서 얘기했던 가슴 통증과 그 순환 혈류 양을 통해서 이제 2개를 yes or no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이거 앞서서 얘기했던 4개 중에 2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yes or no.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지금 피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처를 트리의 뎁스를 1로 할 수도 있고, 2로 할 수도 있고, 3으로도 할 수 있고, 4로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아요. 그냥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은 트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이러한 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미 생성된 트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흐르겠죠? 이게 흘러보다가 이제 얘 트리는 yes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yes를 1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이제 로우가 있겠죠? 로우가 아니라 이 다음, 그러니까 트리를 100개를 생성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성을 했다면 이 데이터를 100개에다가 다 넣어봅니다. 트리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만 생성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뭐 6개 트리 중에서는 5개가 나는 심장병이야, 너는 심장병이야, 나머지 하나 트리는 너는 심장병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보팅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면 당연히 yes라고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랜덤 포레스트가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 좋은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OOB라고 해서 아웃 오브 백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이 아니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셋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에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을 만들 때 데이터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with replacement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컬럼 로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도 부트스트랩에 들어가지 않았던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 수가 4개, 5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어, 아마 약 40% 정도는 겹치지 않는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웃 오브 백 데이터셋을 이제 막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든 트리에 또 다시 넣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큐러시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미 y 밸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실질적으로 답은 no이지만 예를 들어 이 세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어큐러시는 33%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트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리를 테스트를 함으로써 더 좋은 어큐러시를 가진 트리끼리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이거 4개 중에서 2개만 활용을 해서 이 yes or no를 결정을 했었잖아요. 랜덤 포레스트에서.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뭐 한 개는 아니고 뭐 3개, 뭐 이제 피처 수가 많아지면 4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한 스텝마다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트리를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피처 개수들을 몇 개를 넣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트리들이 생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생성된 것들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류 검증을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를 설명한 거는 결국에는 에이다 부스트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거는 에이다 부스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다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의 주된 목표인 에이다 부스트 쪽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에이다 부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뭉치면 이제 강한 친구가 된다. 뭐, 그런, 여튼 약한 모델들을 많이 모으면 강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디시전 트리나 아니면 계속 쭉쭉 나아가다가, 지금 현재는 XGB 부스터가 2016년에 나왔고, 더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나?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해보면, 뭐, XGB 부스터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라이트 GBM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목표를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의 모델 자체는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쪽을 관련해서 나온 모델이고, 이 모델은 에이다 부스트랑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GB 부스터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부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약한 친구들을 이제 강하게 모델로 하나를 만드는 거고, 시퀀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과 백인과 같이 랜덤 샘플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에이다 부스트는 다수결을 통해서 정답 분류 및 오답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이제 그레디언트 보통 저희가 딥러닝 공부를 하게 되면 백프로퍼게이션 쪽을 공부를 할 때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로스를 이제 그런 것 비슷한 개념으로 로스 펑션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에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느냐 따라서 이제 모델이 단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제 에이다 부스트 쪽을 이제 간단하게 부스팅 쪽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랜덤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몇 개를 또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모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테스트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테스트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자체가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틀렸어요. 틀린 샘플들이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현재 상태에서 다시 샘플링을 또 한 번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에러 샘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에러 샘플들에 대해서 웨이트에 대해서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점점점들은 웨이트들은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가중치를 주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로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학습을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에러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전에는 4개였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줬다고 해서 항상 좋았던 샘플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컴바인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 갑자기 생뚱맞게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에러 샘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러 샘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또 주고 이제 또 세 번째 배깅을 통해서 또 모델을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방법 자체가 부스팅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에이다 부스트, XGB 부스트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으로 그레디언트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서 일단 에이다 부스트 쪽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피처들을 뽑고 그거를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수많은 트리들을 이렇게 생성을 했었는데 에이다 부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뎁스가 차이가 있고 크기가 차이 있는 트리를 생성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두 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 트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를 이제 스텀프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스텀프라는 거는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이러한 트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했을 때 스텀프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 통증이 있으면 yes, 뭐 있으면 왼쪽이 yes라고 하면 가슴 통증이 있으면 너는 심장병이다. 없으면 심장병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위크 러너를 만들게 되면 이게 되게 정확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한 분류기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펑션 수식에서는 FT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다 부스트에서는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생성되는 스탬프는 이 앞선 스탬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했듯이 앞선 스탬프가 어떠한 샘플들이 오류가 생겼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다음 스탬프는 이제 그거를 기반을 해서 이제 또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 스탬프의 에러는 세 번째 스탬프를 생성하는 데 영향이 있고 세 번째는 네 번째 영향이 미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앞서서 이야기한 거는 4개
피처가 있었는데 여기서 3개만 쓸게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 샘플 웨이트 자체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8분의 1로 일단 샘플 웨이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에이다부스를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처음 거 스탬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니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스탬프가 더 좋냐 나쁘냐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피처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스탬프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앞서서 설명했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자체가 뭐 이 자체가 2개의 피처를 활용할 수도 있고 3개의 피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뎁스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뭐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게 나왔지만 에이다부스트 쪽에서는 이렇게 스탬프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3개의 피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스탬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각 다 집어 넣어봐요. 예를 들어서 가슴 통증이 이쪽 첫 번째 피처죠. 이 첫 번째 피처가 yes일 때 그러니까 이게 yes일 때 이게 yes인가, 뭐 이게 yes일 때 yes인가, 아니면 yes일 때 no인가, 이 개수를 세어보면 이제 총 3대 2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슴 통증이 있는데 yes인데 실질적으로는 심장병이 없어요. 뭐 이렇게 심장병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가슴 통증이 노우인데 가슴 통증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심장병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고, 네, 1이고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탬프에 대해서 모든 로우 값들을 이제 다 집어 넣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76이란 거 웨이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미터 튜닝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니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 지니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코렉트한 그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키를 그러니까 지니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경제 용어이긴 한데, 뭐 로렌스 곡선 이런 것처럼 뭔가 나오긴 하는데, 수학적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수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니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웨이트 값은 어차피 썸은 1이기 때문에 이제 p에다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뭐 지금 5개 중에서 3개는 맞았잖아요. 이제 3개 중에서 2개가 맞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니 인덱스를 각 스탬프에 대해서 구해보면 가장 낮은 게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좋은 스탬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탬프를 만들고 이제 지니 인덱스를 통해서 생성을 한 이렇게 첫 번째 스탬프가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에러 값을 찾고, 이제 어떻게 amount of say라는 것 자체가 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얘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중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다항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amount say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스펠링 틀렸네요. 네,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좋았던 것 자체가 웨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심장병을 구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틀린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8개 중에서.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뭐였냐면 웨이트가 176보다 이하인데 심장병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웨이트가 이 페이션트 웨이트가 172 친구죠. 176보다 낮은데 심장병인 경우, 이 친구를 이제 지금 이 스탬프 자체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에러가 되는 건데, 지금 토탈 에러 자체는 당연히 에러 값을 다 더한 거지. 에러 값을 더한 게 그러니까 에러의 샘플 웨이트 값을 다 더한 건데,
이게 지금 8분의 1인 거죠. 왜냐면 얘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토탈 에러를 구해주면 그 에이다부스트 논문과 그 식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렇게 amount of say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개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개수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체에 대해서 틀린 거에 그 에러 값을 의미를 한다고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0.9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amount of say라는 값을 구하긴 구했는데 얘가 지금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봐요. amount of say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에러 값이 낮으면 엄청 낮으면 얘가 되게 좋은 스텀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처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에러 값이 되게 낮아지면 이 피처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에러 값이 낮으면 그만큼의 가중치는 커지고 에러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되게 랜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동전을 던졌을 때 확률 값이 2분의 1이면 얘는 되게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mount of say라는 개수 자체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라는 값은 되게 의미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에러 값이 되게 커지면 이 개수 자체가 되게 낮아지는 거죠. 근데 낮아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절대값으로 보면 이제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지금 식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가중치를 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냐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샘플 웨이트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어마운트 이 개수,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 개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좀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수식이 이런 식으로 맞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에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고, 잠시만요. 그 발표 자료 끝나고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거 어차피 녹화하고 있어서. 일단은 네, 일단은 진행할게요. 일단은 다음과 같이 웨이트의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뉴 샘플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8분의 1 에러 값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샘플 웨이트 자체가 8분의 1이죠. 8분의 1에다가 이 계산식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에다가 amount of say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0.97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틀렸던 샘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amount of say라는 게 0.97이잖아요. 이 틀린 에러 값에 대해서. 이 틀린 에러 값에 대해서는 0.97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0.97을 이제 뒤에 있는 수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0.97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2의 0.97이면 약 2.5 정도, 2.5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러면 2.56에다가 이제 0.8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좀 더 이렇게 0.33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amount of say라는 개수를 이제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0.5, 0.5, 0.5 얘만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죠. 다나 나머지는 이제 맞은 로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한 다음에 웨이트라는 것 자체는 썸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0.49, 네, 0.7, 0.7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의미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지니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스탬프가 좋은지 이제 깨달을 수 있었고 틀린 에러 값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이제 좀 더 많이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샘플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샘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샘플 웨이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0.7, 0.7, 0.7, 0.49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를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0에서 0.07 사이의 값이 뽑히면 이제 첫 번째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0.15라는 값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컬럼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25라는 값을 랜덤하게 하나를 뽑으면 이제 네 번째 컬럼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링을 했을 때의 확률. 그러면 100번을 샘플을 해보면 첫 번째 컬럼이 0.07이기 때문에 7개가 뽑히고 이제 에러가 많았던 건 0.49, 49번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중복되게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더 주어진 샘플 웨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샘플을 한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다시 생성을 하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반복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그냥 의미론적으로만 살펴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학습이 치중되겠죠. 그러면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틀렸던 샘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AWS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AWS였는데 발표 시간이 40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 네.